노후에 겪는 가장 큰 고통 4가지. 첫째, 집에서 홀로 있는 외로움의 고통.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해 외로움의 심연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가난의 고통.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음식과 의료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난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며 사회로부터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아픈 채로 너무 오래 사는 고통. 건강 악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때 자존감이 훼손되고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소변 실수로 인한 수치심과 불편함도 이러한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넷째, 할 일이 없는 길고 긴 하루의 고통.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화되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수칙 6가지. 첫째, 두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워도 좋고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둘째, 손과 입을 자주 움직여서 뇌를 자극하세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좋습니다. 셋째, 금연과 금주하세요. 흡연과 과음은 뇌에 손상을 주고 치매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다섯째, 대인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세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조기 검진을 받고 초기 치료를 시작하세요. 60세 이상이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집 기준 4가지. 첫째, 주변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주거지를 선택하세요. 산책이나 경쾌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병원까지의 거리는 30분 이내로 선택하세요. 노후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접근성입니다. 셋째, 최소 10평 미만의 집은 피하세요. 혼자 산다 해도 너무 좁은 공간은 노후에 부적합합니다. 정신적 안정과 최소한의 편안함을 위해 10평 이상의 공간을 추천합니다. 넷째, 복지관 근처에 거주하세요. 복지관 안에는 교육 및 돌봄 시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식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넷째, 자녀와 함께 살기보단 근처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녀와의 교류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느 요양원 할머니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요양원에는 정말 많은 치매 환자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런 할머니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나 집에 갈 거야입니다. 잠을 잘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일어나서 이불을 보자기 삼아 기저귀 및 옷가지를 싸곤 합니다. 이 늦은 밤에 어디 가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집에 가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물으면 자식과 남편이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싸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만 봐도 이분이 일생 동안 집안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세심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자고 말하면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순순히 다시 침대로 돌아갑니다. 혹시 할머니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아세요? 처음에는 집이 그리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밥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에게 밥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수도 없이 매일 밥상을 차리고 자식과 가족을 돌보던 경험이 있던 할머니들이 치매에 걸려도 자식, 남편 밥 걱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 특징 4가지. 첫째,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나 상황을 미리 고려합니다. 감정을 너무 급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이해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할 때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세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화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화를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갈등을 완화하고 상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해석하고 빠르게 대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인지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내적 안정과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습관 4가지. 첫째, 무분별한 할인 행사에 넘어가지 마세요. 할인 행사라는 말에 현혹되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 행사는 소비를 자극하는 전략임을 명심하세요. 둘째, 배달 음식 주문하지 마세요. 요리하기 귀찮을 때 배달시켜 먹다가 건강과 지갑 모두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의미한 할부는 공짜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부로 물건을 사다가 할부금이 쌓이고 연체 시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넷째, 택시를 타지 마세요. 기본 요금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다가 습관이 되면 더 편한 대안을 찾기도 어렵고 지출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못 배운 티 심각하게 나는 사람 특징 5가지. 첫째,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가벼운 입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비밀이나 다른 사람의 심각한 고민조차도 사교적인 자리의 대화 거리로 삼는다. 둘째, 타인의 감정이나 노력을 경시하고 비하한다. 이런 행동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셋째,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이를 당연시 여긴다.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당연시 생각하며 그러한 도움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권리로 받아들인다. 넷째, 주변의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다섯째, 타인의 성실한 노력을 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길이 옳고 나머지는 전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을 끌어들이고 재물이 불어나는 사람 특징 3가지. 첫째, 부지런함과 성실함.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성공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행운의 문을 열어갑니다. 둘째,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반영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을 높여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으로 채워진 삶은 복과 재물을 끌어들입니다. 셋째, 세심한 주변 정리정돈. 주변 환경은 내적 안정과 조화를 창출합니다. 집안의 사소한 것까지도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은 복과 재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는 사람 특징 4가지. 첫째, 문제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둘째, 긍정적인 마인드는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말들 중에서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멘탈 관리를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스트레스와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혼자만의 회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인복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는 5가지. 첫째, 말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말로 상대방을 해치거나 상처 주는 말을 삼가하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둘째,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넷째,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나갑니다. 다섯째,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서로를 인정합니다. 여섯째, 신뢰를 쌓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고 항상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합니다. 좋은 사람인지 판단하는 기준 5가지. 첫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지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더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둘째,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사람의 인격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배려와 이해로운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인지 보세요. 험담은 남을 해치는 행동입니다. 남의 험담을 들었을 때 그것을 조용히 무시하고 끝내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넷째, 힘들 때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다정한 사람인지 보세요. 가족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